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새해부터는 제가 좀 얼굴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만나고자 해요. 아무래도 상담사다 보니까 나를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여러분을 뵙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데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힘든가,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나는 좀 어떻게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의 부모를 이해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예요. 이제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과 이제 부모 이런 관계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것만큼 좀 제 공감을 많이 일으킨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과 1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기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라온 환경이 있겠는데, 이제 갖고 태어난 기질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부모와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도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격은 굉장히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 회기만 가고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지금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 상담사가 어릴 적을 봐야 된다. 부모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릴 적 문제가 있어. 그럼 어릴 시절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부모와의 문제가 있어. 그럼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내담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결핍이 굉장히 심해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괴로워요. 부모와 단절하고 싶은데 그게 뜻처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심리 관련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에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모와 거리를 두어라. 부모와 멀어져라. 심지어 너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버려라. 라는 콘텐츠까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부모와 이렇게 단절을 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이 책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거리를 두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뭐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결혼을 했다라면 배우자 또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 이게 부모와 멀어진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착취적인 부모를 두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와 거리를 두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관계 맺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인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부모가 나빴기 때문이야 라고 하거나 또는 자신 탓으로 돌리는 것에서 넘어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부모를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너무 공감을 해요.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분들 중에 이남옥이라고 부부가족 상담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추천사를 쓰셨냐면요. 부모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자신이 경험한 부모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내 그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분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돌아가셔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멀어진다고 해도 그 존재감은 나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 부모를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공감하는 게 이렇게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그분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서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분이 어릴 적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탐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내담자가 부모를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스스로 이렇게 풀려요. 스스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좀 응어리셨던 것들이 쓱 풀리는 게 있는데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제 위로 오빠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둘을 키우면서 유독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자주 하셨어요. 아, 너 공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딸을 키우면 이제 딸이 커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호강을 시켜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좀 반복해서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저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좀 성인이 돼서 30대 후반, 중반 후반, 이때 굉장히 막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엄마가 계속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힘이 든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부터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제 안에는 좀 응어리 같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인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노인 상담 작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작업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노인이 살아왔던 그 청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기에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어떤 행복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그거를 이제 다시 상담사의 언어로 정리해서 되돌려주는 거죠. 이 작업을 저희 엄마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내가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사실 제가 뭐 엄마랑 2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정말 어릴 적은 기억도 안 나고 한 15년 정도의 엄마를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60대가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굉장히 젊었을 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모르고 저의 엄마였던 시절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 엄마의 청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행복했던 거, 그때의 성취 뭐 이런 것들 다면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서글펐던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이 명절이어서 이렇게 막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항상 돈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이렇게 집에 돈을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항상 하셨던 게 그게 너무 서글펐다. 부모로부터 이제 아 너가 고생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막 서글퍼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엄마가 나보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보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듣기 싫었고 서글펐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딸에게 반복하고 있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그런 환경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좀 저의 응어리진 이런 아픔들 이런 게 굉장히 정말 마법처럼 좀 이렇게 스르르 녹아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요.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틀린 부모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또다시 반복하는 행동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부모와의 어릴 적 내가 이렇게 좀 겪었던 좀 뒤틀린 상호작용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애인과 또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걸 좀 결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릴 적 좀 부모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뭔가 어떤 규칙을 어기면 굉장히 엄하게 꾸짖음을 받고 심지어 굉장히 좀 매를 많이 맞고 자란 그런 남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면 굉장히 자녀를 규칙에 맞게 좀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 과정에서 매를 들기도 하고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시거든요. 또는 이제 어릴 적 부모의 애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좀 이러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냐? 또는 너 외모가 좀 별로다. 좀 어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좀 체중도 빼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비난의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게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굉장히 가까운 어, 연인이라든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약간 이런 비하와 비난의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때 나의 아픔이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그런 상처가 왔던 거구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괴롭고 힘들다. 내가 그때의 어려움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 시절 어땠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굉장히 성취했던 경험은 무엇인지, 그때 좀 마음 아팠던 경험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거를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개인으로 좀 바라보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요. 그걸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나의 상처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풀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나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좀 사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다가 이런 책이 있었어? 라면서 유레카 너무 잘 발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책 읽고 이렇게 혼자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사하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좀 천천히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상처가 좀 깊을수록 그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해를 계획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를 비롯한 가족 및 여러 관계에서 이제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상담사 반달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상담사 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